네, 어깨 관절 모형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관절와 어깨뼈의 관절와하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상완골의 머리, 어깨 관절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탈구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관절이 빠지는 것이죠. 그때 그냥 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 인대가, 검은색 인대가 붙는 이 관절화 순이라는 부분, 특히 앞쪽 아래쪽에 있는 관절화 순이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절화 부분의 앞쪽 부분이 이렇게 닳게 되죠. 또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함몰이 생깁니다. 다시 정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 함몰과 또 파열되어 있는 이 관절화 순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변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정복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잘 붙게 되면 습관성 탈구, 재발성 탈구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다시 습관성 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절 안쪽에는 치유를 방해하는, 이 방카르트 병변의 치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습관성 탈구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습관성 탈구가 되는 것은 지금처럼 앞쪽에 있는 인대를 붙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이 헐렁헐렁 하겠죠. 자, 관절와 부분인데요. 아까 떨어졌다는 관절화 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아래쪽, 이쪽이 위쪽입니다. 앞쪽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의 관절화 순이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빨갛게 된 부분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저 부분을 의학용어로 방카르트 병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깨가 흔들흔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병변이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서 이 관절화 순 병 조직이 매우 얇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 관절화의 뼈 부분도 이렇게 결손이 생깁니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접시가 점점 작아지고 이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빠지겠죠. 이런 경우는 더 치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 방카르트 병변을 봉합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몇 개 봉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수술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술하는 화면을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쪽 부분이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관절화, 이쪽 부분이 관절화 순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관절화 순 파열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봉합한 후의 사진입니다. 수술 영상을 볼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모식도인데요. 자, 이 파열된 관절화 순을, 방카르트 병변을 다시 봉합을 한 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달려라병원 박재보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탈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깨 모양입니다. 네, 실제 어깨뼈는 아니고요. 어깨 뼈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형이죠. 요게 견갑골이라는 뼈고요. 날개뼈라는 뼈고, 네, 여기 상완골의 이제 머리 부분입니다. 어깨는 이렇게 만나서 관절을 이루죠. 네,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막 접시에다가 공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생긴 관절입니다. 태생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뭐 빠지고 막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인대가 꽉 붙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이유에서건 인대와 관련된 구조물이 손상이 되면 습관성 탈구나 어깨 탈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깨가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앞쪽으로 빠지는 건데요. 또 뒤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위쪽으로는 윗뼈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아래쪽으로도 빠지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앞쪽으로, 그 중에서도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 날개뼈 모양을 보면은요, 견갑골의 모양을 보면, 뒤쪽은 스캐플라 스파인이라고 구조물이 있고, 앞쪽은 넓은 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질 때 위에서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상하겠죠. 이 뼈가 탁 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뼈의 요 뒤에 부분, 여기가 상하겠죠. 아까 이 부분에 딱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탈구가 되면 이 두 가지 병변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 날개뼈 관절와라는 부분에 병변이 생기고, 이것을 의학용어로는 주로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완골의 뒤쪽 위에 쪽 부분에 생기는 이 병변을 우리가 힐스학스 병변이라고 합니다. 주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방카르트 병변이 되고요. 이 힐스학스 병변은 아주 심할 때, 이제 얼마나 세게 빠졌는지, 또 얼마나 자주 빠졌는지, 얼마나 오래 빠졌는지 등에 의해서 병변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힐스학스 병변은 웬만큼 크지 않았자는 주로 크게 손댈 필요가 없고, 주로 치료할 때는 이 방카르트 병변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빠지고 여러 번 빠질수록 이 병변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쉬운 말로 길이 나는 거죠. 이 앞부분, 특히 아랫부분에 뼈가 점점 닳아서 없어집니다. 여분의 뼈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상하다가 조금 더 길이 나면 더 닳아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뼈가 이만큼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뼈가 많이 없어지면 사실은 치료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뼈 이식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사람들, 요 정도 조금 뼈가 좀 상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뼈는 상해 있지 않고 또 여기 붙어 있는 그 관절화 순 병변만, 연골 병변, 섬유연골 병변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심하지 뼈의 결손이 심하지 않거나 섬유연골 병변만 있는 그런 경우는 그 섬유연골, 파열된 섬유연골 부분, 관절하순 부분을 봉합을 해주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특히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은 너무 오래 되지 않도록, 자꾸 습관적으로 빠지는데 그냥 당장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두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변이 점점 커져서,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빠졌을 통증은 덜합니다. 하지만 쉽게 빠지고 쉽게 들어가죠. 점점 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쯤 되면 웬만한 운동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겠죠. 오늘은 습관성 탈구에 대한 수술 영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절 내시경을 삽입을 하고 병변 부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이 파열된 부분입니다. 흔히들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병소 부위에 있는 유착을 박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박리를 해야 수술의 결과가 좋습니다. 지저분한 부위를 쉐이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봉합을 할지 보는 장면입니다. 지금 정도라면 매우 봉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봉합용 나사를 박을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고로 일부를 제거를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연골 조각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요. 뼈를 조금씩 갈아주어서 봉합된 부위가 잘 붙도록 합니다. 이제 봉합용 나사를 박는 과정입니다. 먼저 드릴을 이용해서 뼈에 구멍을 뚫고 나사를 삽입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을 뜨는 과정이고요. 파란 실을 이용을 해서 먼저 통과시킨 후 그 실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봉합하려는 실을 통과시킵니다. 모양을 잡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후에 정확하게 튼튼하게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자, 이제 하나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봉합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4개 내지 5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사를 삽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이 환자는 5개의 매듭을 만들어서 봉합을 하였습니다. 봉합이 끝난 후의 상태고요. 매우 튼튼하게 봉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